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그냥도 힘든데 돈 없으면 더 힘들죠. 그런데 꼭 그 돈도 없을 때 목돈 지출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희한하게 돈 없을 때만 일이 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왜 힘들고 지칠 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꼭 돈 없고 힘들 때만 목돈이 나갈 일이 생길까라는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은 이것은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꼭 돈 없을 때만, 꼭 돈 없고 힘들 때만 일이 생기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는 무슨 구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사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살이 돈 없을 때 모든 일이 터진다. 살다 보면 왜 하필 지금이야? 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죠. 통장에 잔고가 바닥나면 꼭 그 타이밍에 고장나는 냉장고, 갑자기 잡히는 지인의 결혼식,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원비까지. 계획에도 없던 돈이 왜 꼭 지금 빠져나가야 하는 걸까요? 보통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죠. 병원 갈 일, 냉장고 고장, 왜 하필 또 아이 학원비가 갑자기 더 필요해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미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벌어진 거죠. 그럴 때마다 인생이 마치 나를 시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데는 단순한 불운 그 이상이라고 생각까지 드는 거죠. 사실은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 건데요.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현실의 구조와 마음의 습관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힘들 때 발생하는 비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하면 아이의 의료 비용 같은 게 있을 겁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자녀가 초등학생 이상인 경우 맞벌이를 해도 빠듯한 생활. 이번 달은 특히 냉장고가 고장나서 예상치도 않게 100만 원 이상을 썼는데, 그런데 그 주말에 딸 아이가 갑자기 이빨이 아프다며 울었고, 치과 진료 결과는 충치 치료, 교정 준비, 진료비와 검사비만 4, 50만 원이 추가적으로 나오네요. 이럴 때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이런 경험, 초등학생 이상의 아이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냉장고가 고장나서 돈을 썼는데 말이죠. 딸아이가 아픈 것도 속상한데 돈 걱정이 더 먼저 떠올라서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해서 그게 더 힘든 거죠.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집은 언제든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내 자신의 아픔은 예상할 수 있지만 성인들은 예상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 내가 조금만 아프면 감기약을 먹을 수 있고 몸이 으슬으슬 춥다, 콧물이 난다, 목이 아프다는 등의 현상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증상에 맞는 무언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이는 예상할 수 없죠. 아이가 스스로 아픈 경험치가 조금 덜 쌓여 있는 거죠. 자신의 몸 상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지출은 불시에 오기 때문에 언젠간 쓸 돈이라는 개념으로 비상금을 매달 적게라도 쌓아둘 필요는 있을 겁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진짜 1, 2만 원씩이라도 저금해 보세요. 저금해 놓으면 진짜 또 달라집니다. 또한 급여가 들어올 때마다 나중에 쓰면 되겠지라는 마음보다는 고정지출 전용 통장과 비상금 통장을 분리해서 관리를 하면 이 정도의 아이의 의료 비용에 대한 대비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자동차 보험료가 있을 겁니다. 사실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지출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예상이 가능한데요. 특히 매달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 직업을 가진 분이라면 프로젝트가 없던 지난달은 거의 무수입일 때가 많죠. 겨우겨우 이번 달 임시 계약으로 들어온 돈으로 숨을 돌리던 찰나 자동차 보험 갱신 문자를 받죠. 그래서 130만 원, 150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가면 다시 가슴이 답답해오고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막막해 옵니다. 문제는 이걸 알고도 1년 전부터 대비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 주기적인 지출인데 1년 전 이미 이것은 대비를 했었어야 맞는 비용이다.
안 했다는 것이 문제죠, 대비를. 사실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정기검진, 명절 지출 등은 모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지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때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부터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루는 습관이 문제이죠. 방법은 단순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지출을 12개월로 나눠서 월별 적금처럼 또 따로 모아두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120만원, 매달 10만원씩 따로 모으기. 또 이런 말 하면 다 그렇게 각자 모으면 다 문제가 없겠네요. 프리랜서인데 매달 10만원 너무 부담인데요. 이론만 쉽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그분은 차를 안 타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든 10만원을 따로 빼는 게 맞습니다. 그걸 못하면 차를 탈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이런 습관을 우리는 예상 가능한 인생으로 이끌어 줍니다. 왜냐? 따로 비용을 챙긴다라는 의미는 결국 힘들 때 발생하는 것을 예상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습관들을 꼭 들여야 한다라는 거. 세 번째, 비용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가족, 부모님, 의료비가 있을 겁니다. 내가 힘들게 저축했는데 갑자기 한 번에 목돈이 나갈 수 있는 비용 중에 하나이죠. 한창 종잣돈을 모으는 30대들 많죠? 대부분 30대 직장인일 겁니다. 되게 그렇죠. 1억을 목표로 3년째 절약하고 살고 있던 중 갑자기 어머님, 아버님 둘 중 한 분이 쓰러집니다. 의료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항목과 병원 간병비, 일시금 치료비가 순식간에 5, 600만 원 넘겨버리면 이제 혼자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죠. 친가족, 형제, 자매, 남매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하고 잘 이야기가 되면 다행입니다. 나눠서 부담하자라는 협상이 되면 괜찮은데 이게 또 형제, 자매들 간에 경제 여건이 안 좋은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 싸움까지 하게 되는 게 가족, 남매, 형제, 자매 할 거 없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감정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문제가 가족 의료 비용일 겁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사실 부모님은 낳아서 키워주느라고 힘들게 자녀들을 키워왔는데 자녀들은 그 비용이 없어서 그 비용을 조금이라도 내기가 힘들어서 서로 미루다가 감정 싸움까지 한다는 그 자체가 슬픈데요. 그런 슬픔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족의 병이나 사고는 대부분 우리 통제 밖의 병수예요. 이런 부모님의 의료 비용은 통제 밖에 있다. 통제 밖의 비용이다. 이걸 안 생기길 바라는 마음만으로 방치하면 결국 우리 미래의 자산이 무너지죠. 모아왔던 게 훅 나가는 거죠. 가능하다면 가족 전체를 포함해서 건강이나 실손보험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부모님의 의료 상황에 맞는 보장성 플랜을 꼭 세워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비상 상황에 대비한 부분에 예비 자금을 조금은 남겨두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일 겁니다. 네 번째로 발생하는 비용은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나가는 비용. 대표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친구나 지인, 경조사 비용이죠. 결혼식 비용. 참 씁쓸한 현실인데요. 결혼이 반갑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요즘 시대는 그만큼 힘든 사회가 됐다라는 건데요. 대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죠. 그런데 갑자기 청첩장을 들고 찾아오네요. 기뻐해야 마땅한데 청첩장을 받은 사람 머릿속에는 먼저 축의금 금액이 떠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이번 달은 관리비, 교통비, 카드값으로 카드 한도까지 다 썼는데 말이죠. 다음 주에는 아이 생일도 예정되어 있어서 돈 나갈 때가 더 많습니다. 결국 나는 10만 원을 축의금으로 송금한 뒤 참석하지도 않은 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좀 대부분 많을 겁니다. 참석 안 하고 그냥 돈만 내고 끝나는. 참석까지 하는 노력까지는 힘든 겁니다. 그냥 돈 내고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주는 거죠. 그날 저녁 괜히 서운해졌다는 친구의 문자를 보고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난 이유는 사실 친구가 미워서가 아니죠. 내 상황이 초라해져서입니다. 결국 이런 비용 하나 때문에 내 상황이 초라해져서 납니다. 결국 이런 비용 하나 때문에 내 상황이 초라해져서 납니다. 결국 이런 비용 하나 때문에 내 상황이 초라해져서 납니다. 결국 이런 비용 하나 때문에 내 상황이 초라해져서 납니다. 결국 이런 비용 하나 때문에 내 상황이 초라해져서 납니다. 결국 이런 비용 하나 때문에 내 상황이 초라해져서 납니다. 결국 이런 비용 하나 때문에 내 상황이 초라해져서 납니다. 결국 이런 비용 하나 때문에 내 상황이 초라해져서 납니다. 결국 이런 비용 하나 때문에 내 상황이 초라해져서 납니다. 결국 이런 비용 하나 때문에 내 상황이 초라해져서 납니다. 결국 이런 비용 하나 때문에 내 상황이 초라해져서 납니다. 결국 이런 비용 하나 때문에 내 상황이 초라해져서 납니다. 결국 이런 비용 하나 때문에 내 상황이 초라해져서 납니다. 결국 이런 비용 하나 때문에 내 상황이 초라해져서 납니다. 결국 이런 비용 하나 때문에 내 상황이 초라해져서 납
내 상황이 초라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 이거부터가 비참해지는 이유가 시작일 겁니다. 그만큼 재정 여유가 없을 때 인간관계조차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경조사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 두거나 연간 예상되는 축의금, 부의금을 계산해서 분할 적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꼭 분할 적립해 놓으세요. 아니, 다 적립해 놓고 다 저금해 놓으면 문제가 없겠네요. 그거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눠서 저금해 놓으라고. 왜냐하면 꼭 힘들 때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힘들 때는 예상치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예상을 했다라면 힘들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감정까지 위축되지 않게 감당 가능한 구조를 만들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힘들 때 발생하는 비용,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명절 때 쓰는 비용이죠. 남는 건, 내게 돌아오는 건 카드값뿐이 없네요. 매우 힘들죠. 추석 때 특히. 설이나 추석 명절 때는 부모님 댁에 가기 위해 고속도로 톨비도 쓰고, 뭐 톨비는 요즘 무료죠. 그리고 미리 갈 경우에는 뭐 톨비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왔다 갔다 기름값. 뭐 나는 서울에 사는데 부모님이 부산이나 뭐 거제도 이렇게 아주 남해 땅끝 마을에 사면 기름값도 엄청 큽니다. 생각보다. 거기에 선물 세트도 사가야죠. 조카들 용돈도 또 따로 챙깁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니 7, 80만 원이 나갔네요. 월급쟁이한테 7, 80만 원은 엄청 큰 돈입니다. 가족들과 얼굴 보고 오면 좋긴 하지만 명절이 끝나면 늘 카드값이 걱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연말정산도 손해보는 구조다 보니까 왜 갔다 왔나 싶은 마음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명절 때 사용하는 비용은 사실 좀 기분 좋게 써야지 후회도 없고 쓴 맛도 나고 그러는데 오히려 돈은 돈대로 썼는데 기분만 씁쓸하면 안 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안 하는 것만 못하죠. 그러니까 명절 지출은 일시적이지만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이벤트성 지출이라는 거. 이거는 반복되고 일시적으로만 지출이 되는 이벤트성 지출이라는 겁니다. 이럴 땐 연초에 명절 예산을 조금 잡아두면 좋고요.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3만 원씩만 쌓아가도 좋습니다. 꽤 큽니다. 금방 쌓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부담을 좀 분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중요한 게 이 명절 비용 같은 경우에는 돈을 따로 적립하고 쌓아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가족들과 명절 문화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 서로 뭐 선물을 생략하자든가, 야 정말 조카나 우리 서로 자녀에게 뭐 선물 같은 거 하지 말자, 돈 주지 말자 라든가, 이번 명절만큼은 좀 각자 집에서 지내자 라고 하던가, 뭔가 저는 이 명절 비용에 있어서만큼은 적립보다는, 사실 적립도 중요한데 적립보다는 아예 문화를 조금 바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도 갑작스러운 지출은 항상 생기기 마련이죠. 회사에서 갑자기 연말정산 환급이 아니라 추징 통보를 받을 때라는 상황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로친 상황이 생기면 갑작스러운 지출이 돼버립니다. 매년 받았는데 또 연말정산 환급 받을 거 생각하고 돈을 미리 썼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추징을 당하면, 이러면 갑작스러운 지출이 되는 거죠. 스마트폰이 갑자기 고장나서 비싼 모델을 다시 할부로 구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죠. 내가 고장나서 이제 사러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얼마 전에 내가 액정 깨져서 오래 사용하려고 돈까지 썼다면 이것은 갑자기 고장난 게 갑작스러운 지출이 되는 거죠. 퇴근길에 타이어가 펑크 날 수도 있죠. 예비 비용이 없던 상황에서 긴급 정비를 받아야 할 때, 이거는 뭐 그냥 카드를 긁어서라도 할부로 해서라도 쓸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한두 달 전에 이미 차가 한번 크게 고장나서 점검 받고 큰 수리까지 해서 돈을 썼는데 또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으면 정말 억울한 비용이 되기도 할 겁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수학 캠프, 수련회 갈 수 있죠. 수십만 원의 참가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엊그저께 큰 마음 먹고 비싸다고 하는 아이의 학원 비용을 결제했는데 또 이 비용을 생각지도 못하고 더 쓰게 될 때, 이런 것들이 자꾸 상황이 겹칠 때 갑작스러운 지출이 항상 생기기 마련인 거죠. 앞서 말한 모든 상황들은 사실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꼭 돈 없을 때 터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유 있을 때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구조가 문제라는 것은 여유 있을 때 대비하자라는 겁니다. 여유가 있을 때 대비하지 못하면 갑자기 힘든 상황이 온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목돈이 필요한 일은 예고 없이 오지만 목돈을 모으는 습관은 예측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목돈 지출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여유가 없을 때 관리도 놓치고 지치고 불안할 때 예방도 미룹니다. 숨 좀 돌리고 싶을 때 긴장을 풀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삶은 틈을 타듯이 돈이 필요한 일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마치 삶이 그동안 미뤄둔 청구서를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각종 카드값, 쥐로 공과금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날라옵니다. 밀려서. 계속 밀렸던 청구서가 날아오기 마련이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동안 여유가 있을 때 미뤄왔던 일들에 대한 청구서가 날라온다. 여유가 있을 때 제발 대비하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뭐다? 돈이 아니라 구조. 구조는 결국 무엇을 뜻한다? 예상치 않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예상치 않음이다라는 겁니다. 감기일 때 병원에 갔다면 8,000원에 끝났겠죠. 냉장고가 내가 12년 됐다라는 걸 알았다면 미리 점검하고 준비했을 겁니다. 아이 생일과 명절을 미리 달력에 적어놨다면 그 전부터 조금씩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돈 때문에 무너지는 건 그 일이 커서가 아닙니다.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일도 충격이 돼버리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은 예상치 않음, 예상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꿀 수 있으면 편안해진다라는 거죠. 물론 죽음과 같은 어쩔 수 없이 예상할 수 있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바꿀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예상이 가능하게 바꿀 수 있으면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나은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면 항상 사람들이 말해요. 비상금 필요하죠. 근데 지금 당장 그럴 여유가 없어요 라고.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비상금은 남는 돈으로 만든 게 아니라 비상금은 남는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미리, 이 말이 중요합니다. 미리 조금씩 떼어놓자라는 겁니다. 떼어놓아야 가능해지는 구조다. 지금 당장 통장에 여유가 없더라도 월 3만 원부터 시작하는 사전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 보십시오. 생활비 계좌와 분리된 비상용 작은 통장을 만들어 보세요. 예상 가능한 목돈 항목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1년에 2번 나의 예상 지출 리셋 타임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런 조그만한 습관들과 루틴이 쌓이면 다음번에 예상치 못한 지출의 충격을 반으로 정말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더 이상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살아갑시다. 앞으로는 이쯤이면 이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 살아간다면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매달 월급을 받고 매달 비슷한 지출을 반복하면서도 목돈이 드는 순간마다 당황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하죠. 왜 하필 지금이야? 이젠 예상할 수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쯤일 줄 알았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통장 안에 감정의 안전지대를 분명히 만들어 놓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들 통장 안에는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감정도 같이 쌓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잘 정립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